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섹션에서는 저희가 for loop라고 하는 반복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히나 인덱스라고 하는 어떤 색인 순서 번호죠. 예, 순서 번호를 이용한 어떤 제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for loop는요,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어떤 키워드죠. 반복문을 하면 거의 for입니다. 그죠? 거의 없는 언어가 없다시피 for를 쓰고 있는데, 코틀린도 역시 자바 JVM 타겟으로 하던 JS 타겟으로 하던 포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배열 섹션에서 봤던 어레이 빌더에 대해 잠깐 알아보고 좀 더 그 다음에 어떤 인덱스 순서 번호에 대해서 한번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 가지 타입의 주요한 인덱스를 활용한 어떤 for 루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in으로 해서 뭔가 순차적으로 나오는 것과 indexes와 with index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요. 또 표준 라이브러리도 잠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신규 프로젝트의 이름은 간단하게 for loop 프로젝트라고 일단 정하죠. 자, for loop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for loop 프로젝트에다가 계속 해왔던 방식대로 자, 메인 패키지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메인 패키지에다가 forMain이라고 코틀린 파일을 하나 추가해보죠. 자, forMain.kt가 만들어지겠죠. 자, 메인 함수를 만들고 우리가 이제 배열과 포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떤 배열 클래스, 그리고 배열 어떤 새로운 방법들, 또 배열 빌더 클래스, 어레이 빌더 클래스들을 잠깐 봤었죠. 자, 여기다 제가 잠깐 나열을 하겠습니다. 복사해 온 건데요. 자, 보시면요, 이렇게 어떤 기본형으로 많이 쓰이는 어떤 타입들이 코틀린에 제공되는데요. 숏부터 롱까지 어떤 정수 계열이 있었고요. 그 다음 실수 계열, 플로트 더블과 어떤 논리 계열과 문자 계열이 있죠. 이 8가지 어떤 기본형 계열에 대해서 배열을 만들 적에 우리가 배열, 나중에 배우는 이제 배열 생성자를 통해서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그냥 어레이가 아니라 타입이 정해져 있는 어떤 빌더 클래스라고 합니다. 이런 빌더 클래스를 코틀린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입별로 미리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 편하게 만들어 놓은 어떤 빌더 클래스를 이렇게 소문자로 시작하는 어떤 하나 함수죠. 네, 표준 함수들인데요. 이 표준 함수들을 통해서 이 빌더 클래스 타입에 우리가 배열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hort는 이런 식으로 뭔가 대문자화 시키면 되죠. 이렇게 다 어부가 붙는 게 함수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사용해 봤는데 오늘도 저희가 한번 이걸 사용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저희가 몇 개의 한번 배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이스크림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의 어떤 가격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아이스크림스라고 하는 어떤 배열을 만들 건데요. 자, 정수 배열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int array of라고 하는 여기 있는 요 함수를 사용해서 int array형의 빌더 클래스 타입이 만들어지겠죠. 자, int array of는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variable argument라고 배울 건데요. 이렇게 컴마로 나열된 어떤 n개, 그죠? 여러 개의 어떤 요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int array of니까 정수를 나열하시면 되겠죠. 아이스크림의 가격이니까 우리가 자, 이렇게 1,000원, 12,000원, 4,500원, 9,000원, 이제 10,000원 넘는 것도 고가도 한번 해보죠.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한 6개 정도의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여러분들?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전부 6개의 가격이 있죠? 6개의 가격인데요. 제가 배열은 0부터 시작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로 베이스드다. 그래서 0부터 시작하는 순서 번호 인덱스가 부여되기 때문에 전체 사이즈가 배열의 요소 개수 6개인데 사이즈에서 하나 뺀 것까지가 순서 번호라고 쓰인다고 했습니다. 즉 0부터 6-1이죠. 6-1은 5입니다. 즉 0부터 5까지의 어떤 순서 번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0번째는 1,000원. 그리고 5번째, 마지막은 20,000원인 거죠. 0, 1, 2, 3, 4, 5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int array of를 잠깐 갖다 가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네, int array를 리턴한다고 되어 있죠. 자, int array라는 타입을 리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가 int array of가.
그냥 어레이가 아니라 인트 어레이라서 뭔가 빌더 클래스인데 정수를 쉽게 배열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자, 이렇게 인트 어레이입니다. 보시면은 어레이랑 거의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꺽쇠 브라켓을 쓸 수 있는 get셋이라든가 사이즈 요소 뭐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죠. 자, 그래서 int array of를 저희가 써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아이스크림이 있으니까 커피도 한번 우리가 넣어보겠습니다. 커피는 그냥 커피의 가격대별로 몇 개만 더 보죠. 커피 컵 사이즈별로 달리니까요. 자, 이것은요 저희가 int array of 같은 함수가 아니라 바로 int array라는 빌더 클래스 타입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kotlin int array죠. 자, int array는요 가보시면은, 자, 보시면요 이렇게 뭔가 사이즈랑 뭔가 초기화할 수 있는 걸 받아야 됩니다. 사이즈는 뭐냐면 정수 요소를 몇 개 만들겠냐 뭐 그런 뜻입니다. 3개만 해보겠습니다. 3개만. 3개만 해보고 우리가 앞서는 이런 식으로 뭔가 브레이스 중괄호에다가 이렇게 0이라고 하면 0이 3개가 초기화된다 그랬죠. 012라는 순서 번호에 3개의 0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인덱스가 존재하는데 0, 1, 2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요 여기다가 가격을 좀 다르게 3개를 초기화하길 원합니다. 초기화하는 것은 여기에 빌더 클래스든 그냥 어레이든 간에 이렇게 두 번째 파라미터 인자에다가 중괄호 안에 뭔가 최종 값을 우리가 취한다 그랬죠. 함수 파라미터 람다식 좀 어렵습니다. 이건 아직. 자, 우리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다 우리가 나중에 함수 파라미터 람다식에서는요 어떤 정수가 들어오고 정수가 출력되게끔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요 정수 어레이기 때문에 정수 하나를 i라고 받겠습니다. 그 받은 i가 이렇게 i로 쓰입니다. 요건 람다식 표현인데 여러분들 좀 어렵죠.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되게 어려울 겁니다. 자, 여기다가 저희가 일단 2000을 곱하고요 1000을 더한다는 식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자, 에러가 없는 걸로 봐서 정상적인 문법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00은 항상 더해지는 것이고 i가 어떤 값의 변함에 따라서 2000의 어떤 곱이 요 1000과 합산돼 가지고 최종 값이 요거로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최종 값이. 이건 띄어쓰기 잠깐 하죠. 자, i는 뭐냐면요. i는 바로 여기 있는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인덱스는 우리가 배열의 int array라는 빌더 클래스의 사이즈가 3이기 때문에 0, 1, 2로 차례대로 0 기반으로 나가죠. 즉, 첫 번째 0이 들어와서 1로 가서 0 곱하기 2000 하면 0이죠. 그래서 1000이 되죠. 네. 첫 번째 요소는 바로 1000이 됩니다. 1000. 요 배열, 커피컵스의 첫 번째 요소는요, 10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i가 1이 들어갈 때 이제 순서 번호 1 곱하기 2000 하면 2000이고, 2000 더하기 1000 하면 3000이기 때문에, 요렇게 3000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 i가 2일 때 마지막인데, 2 곱하기 2000 하면 4000이죠. 합산해서 5000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 3이라고 잡고, 이런 어떤 마치 수식처럼 보이는 어떤 초기화 코드를 통해서 요 세 개의 정수가 012라는 i 인덱스를 이용해서 1000, 3000, 5000으로 초기화 값을 가진 커피 컵스를 만들어낸 거죠. 즉, 커피 컵스의 0번째는 1000, 1번째, 2번째는 이렇게 3000, 5000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요거 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많이 쓰시고 우리가 람다 함수형 배울 때 이해가 싹 가실 겁니다. 이제 자, 세 번째 우리가 이번엔 도너츠까지 한번 해보죠. 달콤한 도너츠라서 스윗 도너츠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보죠. 자, 스윗 도너츠는요 또 빌드 우리가 배열 빌더 클래스를 한번 쓸 건데요. 인트 어레이인데 이번에는 그냥 사이즈만 지정을 해도 됩니다. 예. 초기화 코드가 초기화 값이 식이 없어도 에러가 없어요. 그렇죠? 예. 물론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초기화되어 있지는 않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많이 쓰이는 함수를 한번 여기다가 적용시켜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윗 도너츠에다가 점 누르고, 자, 점은 뭡니까? 안쪽에 포함된 것 중에서 하나를 뭔가 참조하던 호출하던 뭔가 선택해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OOP 객체 지향과 이제 패키지랑 함수형에 대해서 다 배우게 되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일단 저희가 여기다가 F로 시작하는 함수 중에서 fill이라는 함수 써보겠습니다. fill은 영어로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fill. 예, fill은 채웁니다. 자, 채울 값을 먼저 지정을 합니다. 저는 도너츠를 990원 뭔가 정가제로 하고요. 싸게. 그 다음에
사이즈가 4인 공간이 있는 거죠. 숫자 990원을 모두 다 4개를 채우겠습니다. 즉 0번째 순서 번호부터 from index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가 4번째까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요. 잘 보시면요. 이 필이라는 함수를 저희가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요. 여기 마지막, 첫 번째는 무조건 포함되는데요. 마지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빼기 1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to index는요. 빼기 1을 해서 3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0부터 3까지 990원을 채워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요건 일종의 우리가 뭐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요건 일종의 우리가 사이즈로 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 그래서 스윗 도너츠의 사이즈, 요소의 개수를 하면요. 요 사이즈 마이너스 1까지를 채운다는 얘기죠. 예, 사이즈 마이너스 1까지 채우니까 이게 4고 4에서 1을 뺀 3까지 채워지는 겁니다. 0부터 3까지를 다 990원 채우니까요. 990원이 4개가 쭉 나열되어 있는 게 바로 도너츠입니다. 990원 4개가 쭉 나열되어 있는 게 바로 도너츠입니다. 990원이 나열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3개의 배열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막 거는 우리가 사이즈 마이너스 1이라는데 필 함수는 많이 쓰이니까요. 그때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저희가 한번 이걸 한번 찍어 보도록 하죠. 아이스크림을 먼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의 사이즈도 한번 바로 찍어 보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의 내용도 한번 찍어 보기를 원하죠. 자, 우리가 아이스크림의 내용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의 내용은 우리가 아직 딱히 지금 만든 게 없군요. 자, 여기다가 같이 한번 그냥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6개 나올 것이고요. 달러 브레스 우리가 여기 안에다가 식으로 만들죠. 네, 아이스크림의 join to string 여러분 들어봤죠? 우리가 몇 번 써봤는데요. 앞으로 아주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점점점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가 가실 건데요. 일단 우리가 구분자를 통해서 이것을 뭔가 배열의 내용들을 구분자로 하나씩 접속하듯이 붙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문자열처럼 우리가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join to string에다가 우리가 컴마랑 스페이스를 넣어서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자, join to string에다 이렇게 컴마랑 스페이스를 넣어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해보는 방식을 한번 취해보죠.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복사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커피컵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커피컵스. 그 다음엔 스윗 도너츠 하겠습니다. 스윗 도너츠. 자, 3개의 배열이 이제 각각에 나올 것입니다. 자, 사이즈는 요소의 배열의 요소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조인트 스트링에 우리가 컴마를 묶은 뭔가 배열의 내용이 싹 나오겠죠. 출력이 돼서. 네,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아이스크림 가격은요, 우리가 보다시피 0부터 5까지 6개가 존재하고요. 커피컵스는 이렇게 사이즈별로 3개가 0, 1, 2가 존재하네요. 요 시기에 초기화 된 거죠. 자, 도너츠는 990원 균일가루 4개만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요 조인트 스트링하고 요 찍는 게 많이 사용될 것 같으니까요. 함수를 간단히 만들어서 한번 요걸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네, 중복되는 건 우리가 함수화 하면은 편리하죠. 자, 요 프린트 ln을 복사하시고요. 자, 여기다가 함수를 한번 도입해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가격이죠. 프린트 프라이스라고 하시고 어떤 제품을 우리가 하겠느냐. 그래서 제품의 이름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격을 배열로 프라이스즈라고 한번 받아보죠. 근데 우리가 아직 정수만 있으니까 int array 빌더 클래스용으로 받아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줄을 복사하셔서 여기다 놓고요. 반복되는 요것들을 바꾸면 되겠죠, 우리가. 자, 아이스크림스가 이름이죠. 그래서 프로덕트라는 이름으로 얘를 바꿔주시고 달러를 붙이시면 그렇게 이름 바뀌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프로덕트가 상품명이면서도 일단 우리가 이 프라이시즈라는 배열을 사용하죠. 그래서 프라이시즈의 배열의 사이즈, 프라이시즈 배열의 내용을 조인트 스트링에 컴마로 묶어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함수화 시켰죠. 반복적으로 쓰이는 부분은요, 여러분들 변화되는 부분만
어떤 변수라든가 식으로 바꿔주시고 변화되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공통 마치 템플릿처럼 묶어서 함수로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 요 세 개는요. 우리가 이제 함수를 많이 써야 되니까 이렇게 연습을 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프린트 프라이스라는 함수에다가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즈를 이름으로 넣어주고 아이스크림즈 배열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3번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커피컵스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스윗 도너츠도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프린트 프라이스를 우리가 이렇게 3번 실행시켰죠? 예, 똑같은 결과가 깔끔하게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함수화가 공통 모듈로서 잘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덱스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포문인데요,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먼저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포문은요, 우리가 한번 봤지만요, in이라고 하는 어떤 요 앞에, 키워드 앞에 뭔가 하나씩 배열의 요소를 가져다 담는 거죠. 아이스크림이니까 IC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약자로 가져와 보고요. 그다음 아이스크림즈라는 배열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쉽게 아이스크림의 내용을 찍을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IC 해가지고 하나씩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찍는 게 어려운 건 아니죠? 바로 보시면요. 이렇게. 아이스크림즈의 요소가 하나씩 가져와서 찍힙니다. 1,000원부터 20,000원까지 이렇게 프린트 LN으로 잘 찍히고 있네요. 그죠? 정말 6개를 하나씩 가져옵니다. 순서도 안 바뀌고, 여기서부터 하나 가져오다가 마지막 걸 가져올 게 없으면 포문이 루프가 마치는 거죠. 즉 0번째부터 가져왔다가 마지막까지 가져온 다음에 더 이상 가져올 게 없으니까 포문을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블럭을 우리가 쓰여도 되고 안 쓰여도 되죠. 하나의 문장이니까 블럭이 현재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뭔가 인덱스를 한번 넣어서 인덱스 번호를 한번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뭔가 1, 2, 3, 4 뭐 이런 어떤 배열의 요소 번호를 넣기를 원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다 넣을 거를 변수화로 한번 선언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변수는 변하는 거죠. 그래서 바르에다가 우리가 하고요. 인덱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0으로 초기화했습니다. 타입 추론에 의해서 0으로 초기화된 게 보이죠? 네, 인트 0으로 초기화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계획 문자를 넣고 이걸 찍어볼 건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인덱스라고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인덱스 값이 나오겠죠. 근데 인덱스가 계속 0이라서 변화가 없죠. 포문은 여기에 요소의 개수만큼 요 문장이나 블록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데요. 0이니까 계속 0만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이게 아닙니다. 그죠? 네, 이게 다 0만 나오는 게 원하는 결과가 아니죠. 그래서 얘를 뭔가 증가시켜야 되죠. 1씩. 예, 왜냐면 한 칸씩 뛰니까 요소 번호가 0부터 1, 2, 3, 4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을 때는 이런 식으로 뭔가 사용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인덱스를 하나씩 증가시켜 나가면 되죠. 예, 뿔뿔 인덱스로 하시거나 인덱스 플러스 플러스로 하시면은 인덱스 번호가 증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잘 0부터 5까지 순서 번호가 잘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많은 언어에서 이런 식으로 해봤을 겁니다. 다른 언어 하신 분들은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요. 사실 이거 풀었으면은 이런 얘기죠. 우리가 블럭을 잡고요, 폼은. 그죠? 그다음에 이 내용을 찍는 것은 사실 똑같이 그냥 우리가 한번 이렇게 여기다가 복사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뿔뿔이라는 것이 없고요. 일단은 인덱스 값을 0분으로 초기화한 걸 맨 처음 찍고요. 그 다음 인덱스를 썼으니까 인덱스는 인덱스 플러스 1이죠. 인덱스는 네, 인덱스 플러스 1로 하시면 되겠죠. 이건 사실 축약식으로 해서 이렇게 복합 연산자 플러스 이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결과로 해서 우리가 인덱스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순서 번호입니다. 그죠? 배열의 요소 번호죠. 0부터 5까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어떤 고전적인 방식이고요. 콜틀리는 이런 인덱스에 대해서 아주 편리성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인덱스의 복수형인 인디시즈라고 하는 어떤 프로퍼티인데 어떤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